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부박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젊은 부자님들 11월 마지막 날 화요일장 어떠셨나요? 많이 힘드셨죠?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가장 힘들었던 장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하루가 연중 최저치 2021년 들어서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70%는 중대형주고 중장기 보유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오늘 많은 하락을 했고요. 다만 그 단기 종목으로 단타를 하고 있는 2천만 원 매달 리셋하는 그 통장은 11월 통틀어 보니까 한 150% 정도 수익이 났고, 오늘은 그 얘기와 함께 하락장에서도 어떻게 공부하면 이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저께 이 장표를 보여드렸었죠. 저도 아침마다 주식 방송을 볼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3프로TV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제가 놓쳤던 뉴스들을 이렇게 말을 해줄 때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보는 편인데, 사실 오늘 3프로TV 아침에 보면서 한 10분 정도 들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물론 이거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시황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9시에서 9시 10분까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 방송만 보고서 만약에 오늘 MTS를 안 켜봤다면 혹시 좋게 마무리된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죠. 소나기가 올 땐 비를 피해야 된다. 한국 내에서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 시에는 급락장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지수가 2800선까지 깨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지수를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 3거래일 동안 약 100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했다. 약 2.5%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피크아웃 논란, 그 다음에 테이퍼링 이슈, 금리 인상이 임박했기 때문에 어쨌든 더 지수가 그 당시보다는 좋지 않은 상태였죠. 그 당시는 사실 상당히 강한 편이었습니다. 거의 최고점을 3,300을 돌파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쳤지만, 지금은 지수도 역배열이고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2.5%까지도 하락, 3일 동안에 2.5% 하락까지도 예상을 했는데 오늘 1% 정도 하락을 했죠. 다행히 900선, 2,900선이 걸치긴 했지만 여전히 2,800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미국 증시가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이 정도로는 사실은 뭐 어느 곳이 해소됐다라고 보기에는 전혀 근거가 미약하고요. 이래서 저는 어쨌든 3거래일 동안 한 2,800선까지는 빠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거래일 동안 이미 2,830까지 떨어졌고, 내일도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좋지 않기 때문에 2,800을 치고서 올라오든지, 또는 사실은 쌍바닥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2,700 한 90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좀 비관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지난주부터 사실은 뭐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 소극적으로 접근할 것을 계속 주식 토론방이라든지 방송으로 말씀드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10종목 중에 한 종목도 오르기 힘든 날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상승을 했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뒷부분에서 뭐 K카도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서울옥션이라든지 이런 곳들 여전히 이제 서울옥션, 한국가컴퓨터, 한국토지신탁, 애니플러스, FSN처럼 이렇게 NFT에 전문 특화 산업군이 붙은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저 역시도 오늘 서울옥션과 한국가컴퓨터로 한 12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거든요. 이 중에서는 사실 애니플러스만 좀 밀렸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뭐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거래일째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 안에는 한번 슈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13한 12종목 중에서 사실 한 종목 정도만 상승하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그런 종목 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가려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분명히 제가 이제 제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원칙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마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방송에서 뭐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과 복귀를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오늘 어떻게 흘러갔나, 그런 것들을 복습하는 것들이 좀 쌓여서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역시나 대형주들에서는 손실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타에서는 어느 정도는 수익을 내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폭락 이유를 좀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이 아는 건 당연히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하락했구나라고 느끼실 테고요. 뭐 좀 더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모더나 CEO가 아침에 좀 더 델타보다는 좀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시장 전반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울산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의심 확진자도 아직까지 확진자는 아니고 의심자인데 그게 약간 오후 들어가면서 그런 기사화가 되면서 저도 이제 단톡방에 이걸 공유하기도 했는데 아마도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NFT 관련된 주나 메타버스 관련된 주가 장초에 급등했던 것들이 빠지는 이유가 아마도 이것 때문일 것이다. 제가 어저께 한국 내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하면 다시 한번 급락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뭐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오후장에 또 이제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듯 하더니 결국엔 모든 종목들을 다 밀어버리는 폭락장이 왔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그냥 단지 오미크론 확진자 때문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저도 장이 끝나고 이제 분석을 해보고 다른 이제 전문 자료들도 보니까 일단은 MSCI 정기 개편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이번에 카카오페이가 편입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이 이제 MSCI 정기 개편 하루 전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 새로운 종목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려면 오늘 정리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이나 기관은 어느 정도 종목들을 정리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마녀의 날이라든지 동시옵션 마감일, 뭐 이런 MSCI 정기 편입일, 정기 편출 편입일은 분명히 이런 변동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주식에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셨던 분은 알고 계실 거고요. 하필 오늘 그런 것까지도 겹쳤다. 거기다가 기간 프로그램 투매가 또 일어났죠. 뭐 베이시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어쨌든 오늘은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물론 기관이라 함은 연기금도 있었겠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장기 보유를 많이 하는 성향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투신이라든지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단기 성향을 보이고 있죠. 오늘과 같은 경우는 이 투신이나 금융투자 같은 단기 성향을 보이는 곳들이 대량 매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버티지 못하고 폭락을 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도 뒷부분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왜냐하면 사실 지수나 이런 거에 관심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단지 어느 종목이 오늘 급등하는지 이번 주에 올라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할 때 특별한 포맷이 있잖아요. 어떤 정도 특정한 지표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뒷부분에 이제 뉴스를 분석하면서 지수 그 종목들을 뽑아내는데 당연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앞에 부분에 있는 지수나 이런 대외 환경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냐면 제가 날씨를 예를 들어서 많이 들잖아요. 제가 훈훈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실을 따는데 밖에 폭풍우가 치고 소나기가 친다면 10개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못 따겠죠. 그래서 제가 테마주든 우량주든 성공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 대외 환경 자체가 좋지 않으면 그런 비유를 여러 번 들었었는데 오늘 역시나 그렇습니다. 물론 테마주들이 장초에 급등을 했죠.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한글과 컴퓨터나 이런 것들도 13%까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종가는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마이너스 4%로. 그만큼 변동성이 엄청난 장이었다는 거고 그 이유는 당연히 대외 환경의 악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런 장에선 당연히 단기 수익 실현을 해야죠. 좀 어느 정도 오르면 바로바로 매도를 해야 되고 반대로 저점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주식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이고요. 2시 52분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도 사실 뭐 주식 스터디 강의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는 주식 공부를 하는 이유를 종목에 대한 투자 확신을 갖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5만 원, 만 원은 어느 종목이든 넣을 수 있어요. 뭐 쉽게 넣을 수 있겠죠. 뭐 물론 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한 주를 산다면은 그래도 조금은 손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종목을 1000주, 1000만 원어치 또는 5천만 원어치, 1억어치 내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종목에 투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어요. 분명히 나는 한 주를 투자할 때는 그 종목에 쉽게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급등했었던 SFN이나 뭐 성진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뭐 호재가 있었던 곳들이 있었죠. 제가 뭐 되게 좋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한 주는 누구든지 다 넣을 수 있었겠죠. 뭐 속는 셈 치고 한번 넣어보자. 뭐 그런데 올랐네. 뭐 한 100% 올랐으면은 그래도 뭐 그 말이 맞았네. 뭐 잘 운 좋았으니까 커피값 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럼 그 똑같은 종목에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 재산 올인을 해서 1억을 한번 넣어보세요라고 하면 과연 1억을 넣을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는지, 또는 1억을 넣더라도 내가 만약 100% 수익 낸 게 아니라 5% 10%에서 겁나서 매도할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그 종목이 내가 평소에 좀 공부가 돼 있던 섹터고 평소가 좀 공부가 돼 있었던 종목이라면 100%까지도 끌고 갈 수 있겠죠.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무상증자, 뭐 200% 무상증자 같은 경우 2배 이상 상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서 먹는 경우도 있겠고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라는 게 세상에 없잖아요, 주식시장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중간에 오늘 그 에디슨 EV가 또 하한가를 맞았죠. 약간 그런 것처럼 급등 후엔 당연히 급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어느 정도 판단을 잘못하면 그 하한가를 다 봐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하는 이유는 종목 투자에 확신을 갖기 위함이고, 종목 투자에 확신을 가져야만 큰 돈을 넣을 수가 있고, 큰 돈을 투자해야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만 원씩 평생 투자해봐야 사실은 큰 돈을 저는 벌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단위로 수익을 올려서 좋은 종목에 투자해서 적은 수익률로도 큰 돈을 이렇게 모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빠르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장 대응 방법도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죠. 뭐 금요일에 이미 매도를 했어야 되고, 사실은 월요일, 화요일에도 손절하기나 익절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익절은 좀 낫다고 했죠. 하지만 손절은 심리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손절을 못했다면 이미 이틀 동안 거의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행주나 뭐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은 많이 급락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용융자를 쓰지 않으셨다면, 현금 보유 중이라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들이지만, 신용융자 쓰는 분들은 사실 반대매매에 대한 좀 위험성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좀 저도 사실은 뭐 저도 신용융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리스크를 안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매도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는 인버스 ETF 투자하는 방법 말씀드렸고, 오미크론 관련주나 또는 강세 섹터를 매수하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인버스 ETF가 오늘도 4% 상승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인버스 ETF도 제가 뭐 7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만약에 내가 미리 교육을 받고 거래할 수 있었다면 오늘같이 하락장에 살 수 있었겠죠. 그랬으면 지수가 2% 빠졌으니까 곱하기 2해서 4%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관련주 같은 경우도 뭐 제약바이오 이런 데 조금 공부가 돼 있었다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현대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 투자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뭐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고요. 제가 오늘 주식토론방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DB 하이텍이 많이 내려가는데 종목에 확신이 있으니까 줍줍하러 갑니다. 이 말을 듣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종목에 확신이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인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공부가 돼 있다는 얘기고, 요새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자기 효능감인데, 저도 제가 투자할 때 자기 효능감에 따라서 투자를 하거든요. 제가 선택하는 게 이제까지 많이 올랐다는 게 통계로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윗부분에 있는 분은 또 한국가컴퓨터, TCK, 제가 또 언급한 종목 가지고 익절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사실 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저한테 뭐 제가 10원 한 푼 떨어지는 거 없지만 그럼에도 사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특히나 오늘같이 이제 하락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근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9시 40분에 물론 뭐 제가 수익을 이번 달에 2천만 원에서 이제 3천만 원으로 이제 150% 정도 수익 낸 것도 얘기 드렸고, 시엔투스 성진이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적으로 주식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종목 하나하나 투자해가지고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주식을 계속 해야 되고 평생 해야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을 잃고,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도 드렸죠. 요새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아예 거래를 하지 말고, 하다못해 단타나 뭐 테마주 투자를 하더라도 장이 좋은 날만 해라. 근데 지금은 장이 안 좋잖아요. 굉장히 안 좋으니까 사실은 훨씬 더 위험성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뭐 단타의 신이라고 해도 사실은 위험성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14개 중에서 하나만 상승하는 날이었어요. 13개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치면 2,400 종목이잖아요. 2,400 종목 중에서 200 종목도 상승을 안 했어요. 엄청나게 어려웠었던 장인데
굳이 그런 날에 투자해서 뭐 이렇게 내가 모험을 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기술적 반등장이 올 텐데 그때 투자하면은 뭐 2,400개 중에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상승한 날이 많잖아요. 그런 날 사실은 단타를 해도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런 날 신규 매수하는 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 내내 소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미시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있고 거시적으로 주식 공부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중에서 하나는 이제 지수와 지표,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지표들과 지표에 따라서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다음에 시장 상황, 오늘과 같은 경우죠. MSCI 편입이라든지 편출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는 것들, 기관들이 투매를 왜 했는지를 파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똑같은 일이 나중에 또 발생을 했을 때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실 오늘과 같은 경우는 장초에 매수를 잘못했던 분들, 저가 매수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크게 당황을 했을 거예요. 이거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5%가 더 빠지고 10%가 더 빠졌어요. 그러면은 결국엔 내가 사실은 시장을 못 읽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한 거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신규 매수를 하면 안 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것들을 익절하고 나가거나 손절폭을 줄여서 나가는 건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에서 물론 신규 매수에서 수익 낸 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상당히 위험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 종목 차트 패턴은 제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수익을 내고 있는 이유가 뭐 서울옥션, 한국컴퓨터, 애니플러스, 한국토지신탁, FSN 이것들의 공통점을 제가 찾아낸 거잖아요. 어떠한 방송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묶어서 한 방송은 아무도 없었고요. 서울옥션은 사실 저희가 뭐 한 4개월 전부터 계속 추천했던 종목이었으니까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요새 한글과 컴퓨터, 그러니까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미술품 곱하기 더하기 NFT라고 말씀드렸고 한글과 컴퓨터는 문서 NFT, 애니플러스는 애니메이션 NFT, 한국토지신탁은 부동산 NFT, FSN은 광고 NFT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들이 오늘과 같이 힘든 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버텨줬다는 거죠. FSN 같은 경우나 한글과 컴퓨터는 장중에는 거의 10% 가까이도 상승을 했었고요. 또 K카도 말씀드렸었죠. K카 눌려줬기 때문에 오늘 갔을 거라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한 5%대까지 장중에 상승을 했었고, 물론 장초에는 좀 급등한 종목들이 꽤 있긴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장 막판에도 크게 빠지지 않고 잘 버텨줬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현대바이오도 제가 어저께 말씀 두 번인가 세 번 드렸었죠. 그래서 한 16%대 상승을 했고 막판에도 별로 빠지지 않고 잘 버텨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시엔투스 성진 제가 이제 매수했다고 말씀드리면서 뭐 했었던 이유가 어쨌든 무상증자에 대해서 저도 올해 주식한 지가 지금 1년밖에 안 됐잖아요. 1년밖에 안 됐지만 무상증자 200% 300%에 대한 종목을 한 4종목 정도를 매수 매도해서 저도 경험치라는 게 있죠. 에코프로 HN도 했었고요. 원방테크도 했었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했었고 시엔투스 성진도 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 사례를 방송으로 이미 남겨서 그런 부분을 경험담을 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건 이런 거죠. 원방테크 같은 경우는 200% 무상증자였는데 여기는 원방테크는 이제 클린룸, 반도체 클린룸 하는 곳이죠. 보시면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약 한 200% 정도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노코, 최근에도 제노코도 200% 무상증자였는데 제노코는 이미 200%가 넘어섰죠. 지금 거의 한 250%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제가 생각하는 목표치는 넘었기 때문에 저는 제노코는 신규 진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뭐 그런 성진이나 이런 것들도 투자를 했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당연히 익절하고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주식 공부방, 여기는 그 주식 스터디 1기, 2기, 3기 있는 그 정보방인데 거기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리포트를 보고서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오늘 나왔었던 리포트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 뭐 이렇게 테스라든지 TCK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고, 청담러닝과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관련된 주고 대선주와도 좀 엮이기 때문에 뭐 청담러닝도 메타버스까지도 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근데 오늘도 보면 TCK가 7%나 상승을 했잖아요. 특히 종가가 7% 상승했다는 게 상승 마감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선택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게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하는 이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지표 빠르게 살펴볼게요. 어제 확진자 수는 3,000명대였는데 문제는 이거죠. 오늘이 지금 4,086명이에요. 거기다가 현재 미국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고 거의 나스닥 다우존스가 거의 마이너스 2% 정도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내일은
3,700선을 2,700선을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2,800선을 버티지 못하고 깨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한 2,760이나 50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오늘도 되게 힘들었는데 오늘과 같은 똑같은 그런 뭐 마이너스 5% 10%가 한 번 더 반복이 된다면 이건 정말 뭐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마음의 각오를 어느 정도는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거 한 30분 전쯤에 캡처한 건데 다우존스가 거의 마이너스 2%대로 빠지고 있죠.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 종목이 874종목, 상승 종목이 48종목,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던 날이고요. 코스닥과 같은 경우도 1300종목이 하락을 하고 겨우 117종목이 상승을 한,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대부분 파란색인 게 사실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상승한 게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국채금리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5%가 하락을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사실은 오늘 좀 보합세 내지는 좀 하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관들의 투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하나 바람이 있다면 내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수를,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2,800, 2,700으로 떨어지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관에서 방어를 좀 해줬으면 하는 이런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또 바라는 거죠. 그렇게 좀 해서 제발 2,700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현 시간 마이너스 2.55%로 상당히 좋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고 좀 예측을 했는데, 장초에는 상승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TCK나 이런 한두 종목 빼놓고는 결국에는 다 오후로 가면서 흘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쉽다는 거죠. DB하이텍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빅스지수 한 22.82%인데 코로나 때는 물론 60%가 넘었었고 최근 들어선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보시면 거의 30%에 가깝기 때문에 보통 시장에서는 30%가 넘으면은 이제 매수할 때가 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투심에 많은 위축을 가져오는 그 지표죠. 그리고 시장 지표도 보시면은 뭐 유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된다면 당연히 뭐 이동량도 줄어들 거고 당연히 정유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바로 아, 유가 인버스에도 투자할 수 있겠구나라고, ETF에 투자할 수 있겠구나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관 매수세가 가장 강했었던 건 오늘 유가 인버스였습니다. 주요 뉴스 빠르게 살펴보면 뭐 다른 뉴스보다 사실은 지금 오미크론이 가장 문제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MSCI까지 한번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뉴스가 가장 컸죠. 모더나 CEO가 이제 기존 백신 델타보다 오미크론의 효과도 적을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의 백신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국내 의심 확진자 발생, 아까 말씀드렸던 울산 그 부분 때문에도 또 지금 인천 부부 등 뭐 4명, 어쨌든 내일 결정이 된다는데 내일이 이거까지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된다면 당연히 지수에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외인과 기관이 8천억 원 이상을 팔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코스피 저치를 기록을 했고, 특히나 은행업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은행업이 빠졌다는 이유는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지금 파월 의장이 어떻게 적극적인 발언을 하진 않았지만 결국에 금리 인상이 조금은 늦춰지거나 어쨌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확진자가 는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나 이런 거에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이제 코스피 그 MSCI 정기 변경일 맞아서 또 이런 것들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었다. 물론 정기 변경일이라고 해서 항상 다 파는 건 아니죠. 하지만 변동성이 강한 건 맞다. 이게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오미크론이 아니더라도 나중이라도 MSCI 정기 변경일이 다가오거나 이러면은 아, 지수가 조금 흔들릴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MSCI 이제 지수 변경일을 맞이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엄청나게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반기 리뷰 결과는 오늘의 장 마감 이후에 지수에 반영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시효과까지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단톡방에다 공유를 드렸었죠. 비투족 반대 매매, 이거는 언제적 기사냐면 올해 10월 7일의 기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 달 전 기사인데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일주일간 반대 매매가 1,416억 원, 한 달 전보다 2배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장이 되게 좋지 않잖아요. 이때도 좀 조금 빠졌을 때거든요. 지금처럼 많이 빠졌을 때도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반대 매매가 급증을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신용융자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아직도 여전히 아직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수가 2700까지 연중 최저치가 된다면 당연히 신용 쓰신 분들은 반대 매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주식시장에 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세력들은 어떻게든 이 신용융자 잔고 비율을 좀 털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지수가 빠지게 되면은 이게 투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좀 반대 매매를 통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나중에 세력들은 뭐 제가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손 안 쓰고 고품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 반등이 오히려 다음 주에는 조금 반등이 있을 수가 있겠다. 오히려 큰 상승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은 뭐 다음 주까지 좀 버틸 수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도 않을까 좀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늘의 투매, 이런 기관 투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매번 체크해드리는 게 이제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를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죠. 11월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이 이번 달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정리된 거 보면은 일단 외국인 순매수 상위 추정에 보면은 반도체 종목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제는 물론 반도체가 좋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많이 사고 있고 이 종목들 중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DB 하이텍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야 될 것 같고 기간 순매수 종목들 중에 보면 카카오페이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도 카카오페이가 강했던 거고요. 카카오페이가 신규 상장 이후로 계속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기억해야 될 것 같고 LG이노텍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기관들의 순매수가 또 집중되는 곳들,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되는 곳들을 그래서 매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지금 다우존스잖아요. 다우존스 그리고 이 코스피 보세요. 다르죠. 분명히 미국의 대형주, 한국의 대형주 차트가 분명히 다르고 펀더멘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을 하고요. 더 큰 하락을 하고 미국 증시가 상승할 때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나스닥도 이렇게 보시면 우상향을 하고 있죠. 1년치 차트예요, 이게 보시면. 근데 코스닥은 그렇지가 않죠.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부분을 알 수가 있고 오히려 나스닥은 지금 거의 최고가, 신고가를 달성하는 마당에 우리나라 지수는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예, 그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미국 증시로 다 옮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그래서 뭐 만약이라도 뭐 장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정말 한국 증시에서 수익 내기 어려워진다면 당연히 저도 뭐 미국 주식도 지금도 포트폴리오 한 15%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량주들 뭐 여전히 방송에도 다룰 생각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좀 더 한국 주식에 국내 주식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국내 주식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것도 아까 캡처 드린 건데 미국의 뭐 에너지나 필수 소리제 뭐 그다음에 나스닥 종합 대형주 이런 식으로 다 제가 이제 분리해서 이제 저는 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지금 지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잠깐 볼까요? 지금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나? 아까보다 더 빠진 것 같네요. 지금 보시면 소비재, 그다음에 이건 중국이고 백신, 화이자만 좀 버텨주고 나머지 모더나도 큰 하락이네요. 다우존스 다 하락을 하고 있고 소비재 뭐 금융 쪽 많이 하락을 했고요. 원자재 쪽도 많이 빠지고 있고 소비재, 항공우주 많이 빠지겠네요. 오늘도 많이 빠지겠네요.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애플 빼고는 다 하락하고 있고 엔비디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안 좋아요 오늘. 그리고 전기차도 아까는 테슬라는 좀 버텨줬는데 테슬라도 결국엔 좀 빠지네요. 루시드그룹, 피스커, 항공우주도 빠지고 태양광, 에너지가 어제는 강했는데 오늘 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나 로블록스 유니티가 이제 메타버스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좀 사실 상승을 한다면 어느 정도 내일의 메타버스나 이런 쪽에 좀 기대할 만한데 아쉽게도 이렇게 아까 장초인 강했거든요. 아까 그 로블록스가 4% 상승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봤지만 이제 파월 의장이 좀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1위부터 30위까지 좀 빠르게 살펴보면은 오늘도 역시나 게임주와 이제 제약바이오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레이위드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게임주, 소형 게임주
제가 소형 게임주 얘기도 한 2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때 NC소프트 상한가 가면서 게임주 조정 온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래도 여전히 소형 게임주는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드래곤 플라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때 제가 Y게임, M게임주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재료가 하나 발생을 했죠. 본버스라고 이제 인수한다고 하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주로 급등을 했고, 쌍방울도 제가 그때 그 아시아나 그 이스타항공 인수 이제 끝나면서 못하면서 이제 폭락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드렸었냐면 쌍방울이 이 정도로 현금 유보율이 높다는 얘기는 이거 이스타항공 인수 안 해도 뭐라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메타버스 재료하고 지금 반도체 재료 붙으면서 다시 최근에 한 3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래서 여전히 쌍방울도 이제 변동성이 큰 주식을 한번 살펴봐야 되고, 현대바이오 어저께 말씀드렸고요. 현대바이오나 국전약품 이런 곳은 사실 다 예전에 급등했었던 종목들이죠. 제가 여러 번씩 다뤘던 종목들이고, 한국 PNC도 제가 한 6월 달 정도였나요? 그때 굉장히 많이 다뤘던 종목들이고, 급등했었다 지금은 사실 3분의 1 토막 났죠. 그러다 다시 이렇게 소폭 상승을 한 것뿐이고, 엑세스바이오 진단키트, 위코바이오메드 진단키트 관련주 상승, 그다음에 동화약품 코로나 치료제, 이녹스 첨단 소재도 제가 이제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여기도 무상증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이녹스는 본주고 어쨌든 음극재 관련돼 해서 최근에 많이 상승했고, 마인즈랩도 신규 상장주도 제가 계속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트윈도 그래서 며칠 전에 설명드렸었고, FSN도 신규 상장주잖아요. 얼마 안 된. 그래서 하여튼간 올해 신규 상장된 곳들 중심으로 AI나 메타버스나 이런 재료가 있는 것들 좀 살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뒷부분도 뭐 다 뭐 제약바이오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굉장히 매수매도 잘 하시는 분 아니고는 사실 저는 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오늘은 시젠이나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대형주들 다 밀렸죠. 그래서 그런 거까지 체크하셔야 되고, 여전히 게임빌 뭐 이런 데 강했고, TCK 아침에 말씀드렸던 종목 반도체로 강했다. 그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 거래 금액 상위에 보면은 이제 현대바이오만, 왜냐면 음봉은 거래가 실린 하락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거고, 현대바이오는 거래량이 좀 실린 상승이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도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도 현대바이오 예전에 매수매도 많이 했던 곳이라서 그래서 이제 어저께 보고서 아 추가 상승 있겠다, 예전에 끼를 보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쌍방울과 YJ 게임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외국인 순매수, 오늘 보면은 인버스에 엄청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버스를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외국인들은 결국에는 뭐 하락에 베팅을 했던 거죠. 그래서 4.2% 수익이 난 거고, 여기도 보면은 SD 바이오 센서 진단키트 중에서는 그나마 정배열 차트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기간 순매수는 보면 다 인버스죠. 인버스에다가 이제 천연가스, 원유, 인버스 그쪽으로 많이 수익을 냈다. 12%나 상승했네요, 오늘.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에도 보면은 넥스사이언스하고 SD 바이오 센서가 들어가 있다. 뭐 일단 그 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청담러닝, TCK 이런 데 말씀드렸었죠. 제가 매일 아침에 이제 증거사 리포트를 한 5, 60개 보는데 그 중에서 사실 저는 제목하고 섹터만 보고서 한 6개 정도 추려가지고 그 주식토론방, 거기 주식토론방이 아니고 이제 주식 스터디 방이죠. 거기다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사실은 장이 조금만 괜찮을 때는 그 한 4-5개 공유하면 사실 그중에 한 3개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사실 장이 안 좋았으니까 한 2개는 오르고 2개는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네요. 여전히 서울옥션, 한글과컴퓨터, 한국토지신탁, 애니플러스, FSN 좋게 보고 있고, 오히려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3거래일 동안 좀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토론방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래서 사실은 뭐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워낙 하락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했었던 이런 방법들이나 아니면 또 오늘의 이런 이렇게 하락을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다들 힘드실 테지만 저도 당연히 힘들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중대형주들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LG전자라든지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여전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저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큰 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물론 단타로는 수익을 내고는 있지만 어쨌든 저도 중장기 보유에서는 큰 손실은 뭐 나고 있다. 그래서 뭐 다 같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멘탈을 잘 관리해서 잘 버티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결국엔 대형주를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언젠간 뭐 보유하면 그래도 언젠간 올라가겠다는 확신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도 손절을 잘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냥 배당 받고서 이제 그 중대형주는 꾸준히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